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의 노숙자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 LA 타임스에 아주 재미난 칼럼이 실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로 전락한 천재 뮤지션 이야기인데요.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나저나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기다렸던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분명히 강요했을 텐데 손은 보셨는지요? 이번에 잘 피해 나갔습니다. 자, 이 노숙자에 대한 스토리 아마 들어본 분 계실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알려지면서 책도 나오고 영화화되기도 했던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LA 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즈라는 유명한 칼럼니스트와 또 LA 다운타운 이 스키드로 거리에서 생활하던 네테니얼 앤서니 에이어스라는 노숙자 스토리인데요. 네. 이 둘의 인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티브 로페즈는 뭐 지금은 너무나 인기 있고 또 영향력 있는 LA 타임스 칼럼니스트지만 당시에는 특종을 쫓으면서 이혼하고 친구들까지 잃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 LA 다운타운 펄싱 스퀘어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되는데요. 베토벤 동상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 줄도 2개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켜고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티브 로페즈는 본능적으로 이 좋은 칼럼 소재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네. 이 남성이 바로 네테니얼 에이어스였고 알고 보니까 줄리어드 음대를 다녔던 것으로 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드 음대하면은 사실 음대로 치면은 세계 최고의 명문이다 저희가 이렇게 일컫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다가 노숙자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네테니얼은 어릴 때 사실 인정받는 첼로 영재로 줄리어드 음대에서도 이 네. 바이올린이 아니라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아.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이 요요마와 함께 대학을 아. 같이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네테니얼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2년 재학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를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환청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무대에 서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환청, 또 여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그런 환청,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려라 라는 환청, 나중에는 이게 환청인지 아니면 현실인지조차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끊임없는 그런 목소리를 듣던 네테니얼은 조현병을 앓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퇴한 이 네테니얼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환청 때문에 가족까지 해치게 돼서 집에서 나온 뒤 노숙자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요. 네. 베토벤과 첼로를 사랑하던 네테니얼은 베토벤 동상 앞에서 이 첼로 대신에 어디선가 구한 그 2줄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살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스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또 큰 반향을 불러왔었어요. 네, 이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는데요. 이 기사를 읽고 한 노인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50년 된 첼로를 네테니얼에게 선물해 주겠다면서 스티브 로페즈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로페즈는 이 기사를 더 쓰고 좀 네테니얼이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아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런저런 갈등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관계 속에 우정이 싹틉니다. 네. 이런 내용을 해서 스티브 로페즈가 책을 냈고요. 이 책은 또 영화화됩니다. 맞아요. 제목은 홀로 연주하는 사람이란 뜻의 소울리스트죠. 네. 솔로이스트. 솔로이스트. 네. 영화는 2009년에 나왔는데 맞아요. 이 조 라이트 감독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스티브 로페즈 역을 맡았고 제이미 팍스가 네테니얼 노숙자 연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칼럼을 읽고 제가 영화를 보려고 찾아봤는데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아하. 근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 그리고 프라임, 아마존 비디오 등에서는 $3를 내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테니얼의 삶이 그때 LA 타임스 칼럼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삶이 그 계속 해피엔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요요마와 함께 줄리어드 음대 다녔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2009년에 헐리우드에서 LA 필하모닉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무대에 섰던 요요마를 직접 만났고요. 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초대로 백악관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결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에 나올 법한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게요. 네타니엘은 지금까지도
폐쇄된 정신재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아직 안 나은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뭐 관련 기관의 도움도 받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게 다 네타니엘에게 맞았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도착해 지금까지 있는 곳은 재활센터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스티브 로페즈는 자신이 이 네타니엘이 폐쇄된 센터에서 생활하는 걸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티브 로페스가 또 관련 칼럼을 실은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칼럼 제목은 노숙 생활하는 뮤지션이 내 삶을 바꿨듯 아하. 나도 그의 삶을 보다 더 변화시키길 원했다, 희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네. 스티브 로페즈는 2005년 네타니엘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과 네타니엘이 이렇게까지 서로의 삶 깊숙이 연관될지 몰랐다 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LA에 수만 명의 노숙자가 살고 심지어는 이들 중 상당수가 네타니엘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스티브 로페즈가 뭐 칼럼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올해만큼은 이런 노숙자 실태에 관련한 칼럼을 쓰기 싫었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네, 어차피 관련 내용을 써봤자 네.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칼럼이든 뭐든 노숙자 주제 자체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상황이 변하긴 변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더 나쁘게 악화한다는 거죠. LA 카운티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봐도 거리에 약물에 취한 노숙자들이 흔해 눈에 띄고요. 네. 점점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주민들이 거리로 내앉으면서 노숙자로 전락하고 그 외에 뭐 수많은 재앙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진 못한다 해도 또 피하진 못하겠더라라고 했는데요. 네. 인도나 공원 같은 데서 자는 수많은 노숙자들을 보면서 네타니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노숙자가 안 되진 않았지 않았을까. 네, 네. 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 문제가 단순히 거처가 없어서 주거지가 없어서 밖에서 잠을 네. 자는 것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스티브 로페스가 이 칼럼니스트로서 이번에 이 칼럼을 쓰면서 원하는 건 뭡니까? 관철하라는 건 뭡니까? 이게 LA시에서 보면 뭐 쉘터 짓고 있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발표 자주 했는데요. 네. 스티브 로페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더 이상 그런 건 듣고 싶지 않다면서 이건 모두 변명처럼 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 그러니까 LA시를 보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을 따라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듣기 싫다. 네. 우리는 누가 봐도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고요. 모듈식의 주택, 쉘터, 의료기관 그리고 정신건강서비스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버려진 공유지나 그런 사유지를 다 활용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네. 지금 자신이 사는 곳 가까이 쉘터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노우라고 말하는 걸 중단할 수 있게끔 할 만한 대책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티브 로페즈도 쉽지만은 않다고 또 역시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숙자, 그냥 뭐 말 그대로 노숙자, 밖에서 잠을 사는 사람들, 길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쉘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 서비스국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의료기관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이게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이제 뭡니까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총체적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지 노숙자 수가 줄어들고 이게 개선이 된다는 그렇죠. 거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오늘 이 칼럼을 좀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네.
어쨌든 여기 한 분이 그렇게 쓰셨네요. 박 기자 한국 갔다 오더니 더 이뻐졌네요. 백설공주가 돼갖고 오셨어요. 원래 뽀였는데 더 뽀해져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휴가를 갔다 오면 모두 다 이렇게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좀 피곤하다가 스트레스 환경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런 게 네, 아닐까요? 좀 재충전하고 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뭐 많이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태풍 때문에 좀 네. 가려고 했던 예정했던 그런 여행은 못 갔는데요. 대신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걱정했어요. 그때 모처럼 만에 휴가를 가는데 막 비 내리친다 그래가지고 링링. 네, 링링 때문에 아유 그래서 참. 저는 그때 카톡을 내가 보내드렸는데 아, 네. 링링 핑계 대고 휴가를 일주일 더 늦게 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네, 이랬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